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. 공인중개사들의 수다입니다. 저도 공인중개사고 우리 네. 소장님, 중개사님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개사님 실례지만 몇 회 공인중개사죠? 19회. 제가 32회인데 네. 대선배님이네요. 어떻게 따셨어요 그 당시? 저는요. 사실은 그때 이제 아는 중개사님하고 좀 친하게 친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개사님이 저한테 한번 권유를 했었고요.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부가 흐르는 그 길목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당시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고 사실은 좀 단기간에 땄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? 한 4개월 정도. 이야, 네. 수제네요 이거. 근데 이제 선생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에 등록은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학원 등록해서 이제 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거기에도 이제 강사님과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진짜 말 잘 들어야겠다.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. 근데 그거를 저는 철칙으로 믿고 이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조금 한 삼수하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꼭 다른 학원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꼬이는 거죠. 머릿속에 막 걱정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. 그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4개월 만에 딴 19회 공인중개사 우리 선배님, 저는 32회인데요. 이제 재작년에 땄죠. 근데 점차 이렇게 그 난이도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제가 딸 때는 굉장히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. 나이가 먹어갖고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이제 교사니까 학교 끝나고 5시간,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문도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뭐 그냥 동차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스티그 TV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님들 뵈도 저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중개사님도 저를 또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 괜찮습니다. 나이 먹어도 괜찮고 또 본인이 뭐 공부에 소질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. 뭐 어려움을 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. 30, 40대 여성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거예요? 저는 늘 언제든지 환영. 제가 그리고 혹시라도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일단 제가 어쨌든 그래도 먼저 땄으니까 제가 그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따라라고 늘 권유를 했던 편이에요. 왜냐하면 이 중개업이 물론 이제 정신적인 노동의 스트레스도 꽤 높기는 하는데 어떤 자부심도 되게 꽤 높은 직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젊은 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또 컨설팅 같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공부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조금 그 양이 좀 많고 좀 힘들긴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거나 나이가 좀 드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해요. 혹시 이제 중개업을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? 한 15년 된 것 같아요. 혹시 15년 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계약자가 있었어요? 혹시? 기억에 남는 계약자? 기억에 남는 계약자들은 많은데요.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이제 막 정말 성인이 된 친구들이 이제 집을 얻으러 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개사로서 집을 얻어줄 때 그리고 위험 리스크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완벽하게 뭐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잘 사들여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더 기억에 남기는 해요. 그런데 그 아주 작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말 자기 요즘에 좀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이제 막 초년생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정말 얼마다 하더라도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
또 어떤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말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 제일 중요하고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성인이 된 분들에게 계약을 네. 도와주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네. 그런 기억이 남는다. 네. 어쩌면 제가 고등학교 교사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경우 같네요. 예.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죠? 네네. 자녀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거예요?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 거는 무관하고요.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든 안 하든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지식은 무조건 필수로 뭐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인이 된다면 필수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인 관념을 좀 심고 그리고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된다.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공부가 심지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꼭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공부하고 또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돌다리도 짚어보면서 그렇게 좀 이런 첫발들을 내디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.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. 네네. 뭐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참 어렵다 이런 거 힘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? 유튜브 요즘에 최근에 사실은 많이 안 하다가 여기 스티그 채널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. 왜냐면은 선생님이 저는 정말 너무 놀랐던 거 어떻게 매일 영상을 저렇게 올리실 수가 있을까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여쭤도 봤지만 이 어떤 그 마음이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따시긴 했지만 또 선생님으로서 갖고 계신 어떤 그 교육자로던 그런 생각도 되게 깊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조금 더 분발해서 이렇게 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 또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재밌게 꾸려 나가야겠다. 이런 생각을 요즘에 사실은 하게 돼갖고 오히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실시간도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실시간은 못 보고 이제 올라온 영상을 봤더니 뭐 계약서 쓸 때 특약 같은 거, 뭐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뭐 입주권 할 때 뭐 그런 요령 같은 거 실제 이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필요한 그런 네네. 지식들을 굉장히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선배로서. 예, 맞아요. 제가 봤을 때도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이 영상 우리 중개사님 그 채널에 가셔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기초부터 쉽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채널명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? 판TV 검색하시면 됩니다. 판TV. 예. 아직 그 1000명이 아직 안 됐대요. 아직 안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신데 우리 제 구독자님들 다 같이 이렇게 달려가셔서 1000명 만들어 주시면 또 우리 최명자 소장님이 또 중개사님이 또 용기 얻어서 더 좋은 영상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공인중개사들의 수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